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수요일장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44,000원 요 최고점을 찍고요. 현재 또 한 마이너스 2%대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뉴스케일 파워 신고가 경신할 거라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지요. 그래서 어제는 하락수도 한 1,700개 정도, 공매도가 숏을 계속해서 쳤는데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오르면서 고점을 높여가는데, 이제 여기서 공매도 잘못 쳤다가는요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흐름 봐서는 고점을 만들었던 상승폭이 지금 요 1대1 비율로 이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지금 이 원전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오늘도 거래대금 지금 1위죠. 어제도 그렇고 연이어 계속해서 1위입니다. 항상 이 주도주들이 시장을 압도하면서 갈 때 거래대금을 보시면 되는데, 거래대금이 계속 1위라는 건요,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갈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피크가 안 나왔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한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수익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본격적인 상승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이런 섹터들, 어떤 이런 주도 섹터가 잡히게 되면요, 초기에는 이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한두 개 반응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만 초반에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수급이 이 섹터 전반에 이제 점점점 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원전 관련주들이 다 같이 나중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더 나가면요, 이제 상관없는 종목들도 이 원전 SMR 엮여서 자기도 관련주다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죠. 그런 과정에서 없었던 사업을 이 정관에 추가시키고 정관 변경까지 하게 되는데, 2차 전지 이때 불장 때도 그렇고요. 작년 AI 불장 때도 서로 테마다 우기면서 엮어서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급등 종목들 보면요, 원전 SMR 이쪽 테마에 묻혀가지고 급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원전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수급을 보면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 기관이 계속해서 순매수입니다. 개인들은 매도란 말이에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 같은 이제 이런 주도주들은요, 싸게 잡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외인 기관들은 사들이고 있고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한번 매도를 해버리면요, 다시 사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점을 보면은 고점을 당일 음봉 주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면서 양봉을 만들고요. 조정을 줘도 5일선 이탈하지를 않죠. 조정 주면 사야지 했던 이 개인들이 결국에는 못 사고 하다가 이제 5만 원,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못 참고 이 포모 심리가 터지면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 이제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매수 전환이 되면은 그때는 매동이 아예 현재와 반대로 가요. 개인들이 매수 우위로 이제 바뀌면요, 외인과 기관은 그때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세력들은. 그래서 뒤늦게 잡은 사람들을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조금만 변동성을 줘도요, 예를 들어 개인이 뭐 10만 원에 들어갔는데 변동성 줘서 9만 원대로 빠지면 버틸 수 있냐 이거예요. 못 버티고 그냥 털리죠. 다시 나가죠. 그럼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털리고, 그리고 나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갔던 사례가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2023년도 실제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도 50만 원, 60만 원 조정 줘서 끝났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153만 원까지 갔어요. 또 최근에 지금 삼양식품 이것도 123만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90만 원, 이렇게 눈앞에 다 있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차트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요. 그 주도주들은 장기간 아무튼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경우들 많고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시점이 나중에 보면 시작이었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분명히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메인 물량은 끌고 가시는 게 좋고요. 피날레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20% 정도는 조금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을 잘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기회로 좀 삼으시길 바랄게요. 특히 조정이 나오면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부터 또 큰 상승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심상치 않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뉴스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최근 이 폐쇄된 원전을 지금 이거를 재활용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폐쇄된 이 원전이요, 이미 해체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경제적으로 재가동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될 텐데, 미국 에너지부 발표를 보면요, 이 폐쇄된 이 석탄 발전소나 기존 원전 부지에 여기에다 이제 신규 이제 원전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폐쇄된 석탄 발전소 부지는 최대 174기가와트, 이거면 1기가와트짜리 대형 원전 174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고요. 기존 원전 부지는 최대 95기가와트, 이건 95기를 지을 수 있는 용량이 되겠죠. 이 둘 합치면은 269기가와트인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대통령이 4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100기가와트였던 거 300기가와트만큼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 269기가와트면요, 거의 300기가와트에 비교해서 많이 충분해졌단 말이에요, 벌써. 그래서 미국 내 원전 부지는 지금 확보가 됐고요, 수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발전소 부지였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환경 평가라던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허가가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제 폐쇄된 거, 다 건설된 거 지금 다시 부순 다음에 신규로 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또 캐나다 사례도 보면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G7 국가 중에 세계 최초로 요 SMR을 이제 상용화하는 첫 사례가 됐는데, 지금 이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 다링턴 부지에다가 SMR 4기 건설하는데 총 사업비가 20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만약 4기라고 하면요, 한 기당 한 7조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대형 원전 대비해서 이건요,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우리나라 원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프랑스라던가 이런 비싼 국가들 보면요, 이 절반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확실히 이게 좀 싸다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대신에 총 사업비가 28조 원 나온 게 지금 인허가부터 해서 설계, 조달, 건설, 운영 준비, 그리고 위험 대비 예산 등 이 전반적인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걸 감안했을 때 대형 원전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내용 나오는 걸 보면은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요, 또 1만 8천 명 이 고용 창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운영하는 기간 동안 2,500명의 또 고용 창출이 추가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창출하는 부분에도 그렇고 전력 생산 단가도 싸고 이게 24시간 공급이 좀 가능한 그런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요, 만약에 이제 G7 국가 중에 최초로 캐나다가 이제 SMR 기반 전력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면요, 향후에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중동 등에서도 SMR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되는 계기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첫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예상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과정에서 또 중요한 소식이 나온 게요, 지금 엔비디아 이 젠슨왕 CEO가요, 공식적으로 지금 대만의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돼서는 안 된다, 원전 발전에 꼭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AI 요 하드웨어 전 세계 1위가 엔비디아죠. 이 엔비디아 CEO가 공개적으로 대만의 원전 필요성을 언급을 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제 5월 지나고 이제 6월 오면은 본격적인 이런 무더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날씨 더워지는 상황에서요, 데이터 센터나 이런 열 관리, 냉각 관리 잘 못하면은 전력 부족으로 이 셧다운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 대만에 뭐가 있냐? 이 TSMC가 있죠. 만약 TSMC가 공장 돌리는데 전력이 이제 불안정하다. 그러면 TSMC가 셧다운 되면은 가장 피해보는 기업이 어디예요? 여기 위탁 생산 맡기고 있는 엔비디아가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리스크겠죠. 그래서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건 반박이 불가죠. 그래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지금 원전이 있을 때에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밥 먹듯이 정전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정말 큰 대규모 정전도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원전 정책이 바뀐다면 센티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 꼭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북미에서 이 가스터빈 영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19일 그 미국에서요, 세계 최대 규모 가스터빈 유저 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때 한국 남부발전이랑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참가를 했고, 여기서 이제 운영, 뭐 정비, 사례, 어떤 그런 기술 공유, 성능 개선, 유지 보수, 성공 사례, 이런 것들 같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남부발전이 발표를 했어요. 이게 최초의 공동 발표 사례로 기록이 됐고요. 국내 이 가스터빈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이 신호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사우디에서 3,400억 규모 이제 가스 복합 발전 이 주기기 수주가 소식도 나왔고요. 원래 이 가스터빈은요, 전 세계 4개 기업이 그냥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두산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5번째 가스터빈 기술로 보유하게 되죠. 이 가스터빈 기술이요, 지금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이 미쓰비시 중공업도요, 수요를 감당 못해서 들어온 것도 수주를 취소하고 시총은 또 100조까지 갔고요. 또 이 G는 지금 160조, 지멘스 86조, 이렇게 시총이 있는 반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얼마겠어요? 26조. 그쵸?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기업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과 대형 원전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두산 입장에서는 더 저평가인 거죠. 이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순매수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요, 이번에 보시면은 한국 증시가 이제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할 거라고 보고서를 냈고요. 지금 이제 6.3이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요, 이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죠. 그러면서 한국 증시 저평가가 이제 해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법 개정이라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좀 후보들이 누가 되든 간에요. 모두 이 증시 부양 공약을 좀 이제 내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 증시 장밋빛 전망을 낸 게 지금 이 골드만삭스고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그 바스켓 중에 가장 많이 담은 한국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가장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 배경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제 6월 4일부터 새 정부 출발을 하면요. 이제 한미 상호 관세 이 협상도 논의가 되고요. 원전 관련한 이 협력도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굵직한 이런 산업 계약은요. 정권 교체 전에 하기보다는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그때 계약을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한수원도 수출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고 수출할 때 이제 새 정부 초기에 이런 대규모 수주권 계약으로요.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보면요. 6월 2일 전후로 좀 정체됐던 수주 계약권이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원전 확대 행정명령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과 지금 협력이 필수고 구체적인 내용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안 주고 있는 그런 이유인 거고요. 지금 고점에서 외인 기관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외인들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까지 보낼 생각일지 제가 보기엔 지금 시총이 27조 정도라 하면요. 아무리 못 가도 이게 50조
최소 100조 이렇게까지 연내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고 들어오는 수급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재료만 봐도요. 이전 고점 돌파하고도 충분히 남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이런 수급이나 이슈 이런 흐름 봤을 때 신고가 돌파 충분히 무조건 가능하고요. 지금 52주 신고가 매일같이 경신되고 있는데 이런 신고가 돌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재료랑 이슈, 주가가 트리거가 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정들, 큰 이벤트들 미리 알고 계시면요. 매매 타점 잡기 좋고 매도 전략 잡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요. 여러분들 어떤 이슈에 매도해야 될지,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자, 이 자료로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판단이 안 서시거나 조정 잠깐 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또 앞으로 이런 이벤트들 이런 타임라인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위에 제 휴대폰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9283-8706 요 번호로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놔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이 PDF 자료 문자 회신을 통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도 문자 주신 분들 이 타점도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추가 매수하실 분들, 신규 진입하실 분들 제가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그리고 고점 신호 나오면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비중이랑 같이 잡아 드릴 테니까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주셔서 자료 타점 받아보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좀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요즘 저 구독자분들 많이 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또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보통 분들은 잘 모르는 히든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한국첨단 소재로 1699원에 매수 사인해서 9370원에 450% 수익도 챙겨드리고 오리엔트 전공으로 제가 1100원 매수 사인해서 6,700원 매도 사인 했었는데 7,000원 넘게 올라왔었거든요. 이때도 500% 이상 수익을 챙겨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 두 종목 못지않게 이번에도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 가지고요. 자, 히든 종목 준비했고요. 이번 수익률도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도 500% 이상 또 수익을 또 예상하니까요. 이 종목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는 특정 인물들을 좀 이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긴 힘들고 위 똑같은 번호로요.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이랑 매수가 또 매도가 이렇게 회신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 매도가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이거 매수만 해두고 요 매도가 확인 안 해서 뭐 한 3-40% 이렇게 그냥 수익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크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꼭 매도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뭐 수익 몇십 프로에서 정리하지 말고요. 정말 조금 기다려서 좀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예수금 있으신 그 구독자분들은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 종목은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그 구독자 방,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있는데 여기서도 프로젝트 새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는 초기 자금 100만원으로 매달 2천만원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루 서너 개 제가 단타 종목으로 주도주 급등주로 사인을 드리는데 그날 진입해서 그날 다 수익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 5% 이상 수익은 무조건 나요. 그래서 꾸준히 한 달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월 수익률 100%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초기 자금은 100만원이면 충분하시고요. 100만원으로 진입해가지고요. 월 수익률 100%다 하면은 200만원. 그리고 둘째 달에는 이 수익금까지 합쳐서 200만원으로 진입을 해서요. 400만원 계좌를 만들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으로 진입해서 800만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중간에 300만원은 출금을 하셔가지고요. 초기 자금을 회수를 다 하세요.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개월 차에는 나머지 500만원 수익금만으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1000만원. 5개월 차에는 1000만원으로 진입해서 2000만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이제부터 재투자는 그만하시고 투자금을 2천만원으로 딱 고정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월 수익률 10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매달 수익금 2천만 원씩 인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면요, 참여라고 문자를 한번 남겨놔 주세요. 참여라고 문자 주시고, 아까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죠. 히든이라고. 이거 정말 500% 이상으로 좀 재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과거 이거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거는 진입을 하셔가지고 히든 종목은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절대 잡주 추천드리는 거 아니라 S급 이상의 재료랑 이슈 분명히 확인하고요. 세력들 들어갔는지, 지지라인도 확인하고 충분히 바닥 구간인지 자, 확인하고서 사인 드리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면은 비중 맞춰서 잘 진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예수금이 없다 하시면은 조금 일부분 매도하셔서 예수금 확보하셔서 이 종목은 꼭 진입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그 계좌 좀 퀀텀 점프 되고 지금 있는 종목도 좀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 자료도 보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길 바랄게요. 항상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